요즘 정청래 의원이 명함을 새로 팠어요. 대한민국 국민 정청래. 본인이 홍보 대사예요, 본인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국민 정청래입니다. 명함 좀 보여주세요. 오늘 새로 탔어요. 어차피 뭐 직함도 없어요,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요즘 제가 사실은 문 대표 진영의 실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할 거냐, 재선 끝나고 이런 질문이 참 많아요. 공식 직함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 탄핵 국면에 보니까 제일 힘센 사람들이 국민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힘센 국민에게 붙겠다. 그래서 나는 국민 정청래로 남겠다. 그 설명을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명함을 파서 오늘 처음으로 나눠준 분이 있습니다. 예. 반기지 않는 얼굴인데? 그런데 걔들도 좀 어른들은 생각을 하나 봐. 이렇게 우리가 선거 때 명함 주면 안 받는 어른들 많잖아요. 근데 애들은 잘 받아요. 초딩 학생들, 중딩 이런 애들.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죠. 이렇게 외면해. 또 넘겨요? 네. 아주 잘 받더라고요. 자, 의원님 시간이 참 많은가 봐요. 자, 이건 뭡니까? 박근혜 씨께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321호 법정입니다. 네. 법원, 서울지방법원 서관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검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저도 많이 가봤고 김총수도 뭐 잘 알죠? 법원은 쭉 알죠, 제가. 근데 오늘 한겨레가 단독을 하나 했어요. 또요? 이거 관련해서 뭐 오늘 하나만 했어. 네, 설명해 주세요. 박근혜 쪽에서 자기는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 네. 지하에서 바로 321호 조사실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니?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죠.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할 말이. 국민한테.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될 것인가? 100% 구속된다. 아니, 의원님이 한 거 없어요. 말을 한 거예요. 100% 구속된다. 그 이유를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다. 31일 새벽 몇 시에 구속됩니까? 새벽 4시경에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보다 이른 시간인데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백하게 다 나와 있고요. 구속되는 이유는 이재용은 433억으로 영장 청구가 돼 있는데 그것만 깎았어요. 298억.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받은 돈만 했어요. 그래서 미르케이지단 204억, 동계 영재스포츠센터 16억, 그리고 비덱스포츠 78억. 앞에 두 개는 제3자 뇌물죄, 그리고 뒤에 거는 뇌물죄 이렇게 했는데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구속됐잖아요. 그 영장하고 똑같아요. 쌍둥이에요. 그래서 뇌물 공여 이건 이재용, 뇌물 수수 이건 박근혜, 요것만 바꿨어요. 그래서 이건 헌재의 지혜로운 교통정리와 똑같이 검찰이 이번에는 현명했다. 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다 뺐어요. 그래서 이재용을 구속했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 못할 이유가 하나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된다. 박근혜 쪽에서는 그 돈 중에 내 주머니에 꽂힌 돈이 한 푼이라도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총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죠. 통장에 꽂는 바보가 어딨냐. 그거를 검찰 앞에서 방어 논리로 말을 했다는 게 나는 고마워요. 또 안종범, 김종 등 종범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등 공범 구속됐잖아요. 주범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뭐가 있냐? 삼성동에 있는데 삼성동에 있으면서 자꾸 전화하잖아요. 말 맞추고. 그래서 이후에 증거인멸의 과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예언이 빗나간다,
그러면 이정현 손에 장을 지겠습니다. 근데 이정현 의원은 요새 어디 왜 있어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일설에 들으면 뭐 정확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정현 의원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건물주가 나가라, 간판 떼어라. 그래서 간판을 떼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더라도 개인적으로 왔을 법한데 그렇잖아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오래됐고 그렇게 제일 앞줄에서 뛰었는데 안 나타나는 건 좀 의아해요, 저도. 청와대에 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야당 간사들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그때 이정현 그때 당시 정무수석이었나 이렇게 배석을 했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태도가. 무슨 말만 하면 아유 거기서 이런데 이 양반의 멘탈이 왜 이러지?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서 안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근혜 구속 관련해서 이제 신문쟁이의 고민은 뭐냐면 말씀대로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 뭐 이럴 때 영장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독자들이 받아보는 신문에 우리는 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결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믿고 제 멘트를 그냥 인용해서 다 쓰세요. 정청래, 박근혜 100% 구속된다. 주소 이렇게 그렇게 그냥 편집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리면 전량 폐기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 뭐 제가 무슨 뭐 말만 하면 지금 다 맞고 있어요. 놀라운 예지력. 뭐 작두탄 정청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대에 뭐 참 역순부터 아니 왜 지금 신문들이 이렇게 난리 나냐고. 이거 보세요, 댓글 아무것도 없잖아요. 댓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실시간 내가 모니터하기 때문에 댓글이 달리기 전에 캡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빠른 속도로.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1000%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연대해서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단일화를.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차후를 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당, 뭐 자유한국당 후보가 딱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 후보는 욕심이 나서 뛸 수밖에 없는데 다만 15% 10% 미만으로 가면 보전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이 되겠지만 개인 돈 안 쓰고 그냥 당에 또 나오거든요. 국가 보조금이. 그래서 그냥 그 적은 돈 가지고 그냥 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문 단일화 없다. 최소한 홍준표와 유승민 단일화 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높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홍준표 현재 후보는 느글느글한 사람이거든요. 홍준표는 유승민을 필요하면 땡길 수 있지만 유승민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홍준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갈 사람이거든요. 이 둘이 맞추기 쉽지 않다. 여하간 이 둘의 단일화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획 돌아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그 유승민 후보 쪽 바른정당 쪽에서 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건 바른정당의 생각이고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을 받을 때 안철수 후보 쪽은 호남 쪽에서 지지를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 받아서 얻는 만큼 호남에서 빠질 테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엔. 제가 계속 예언이 적중하는 이유는 이번 국면처럼 여론조사가 정확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대로 거의 다 흡사하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0에서 65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성적인 사람들이 또 투표에 응하기 때문에 울산, 부울경, 영남과 수도권을 거치면서 60% 이상은 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2, 3위 후보, 그러니까 2위를 누가 하느냐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에 캠프나 본인이 지금 대선 선거폭을 맞은 상태로 미쳐요. 아무리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소의 사람들도 왜 이해찬 총리 항상 말하셨습니까? 선거 기간만 되면 맛이 간다고 사람들이 그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적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그 편향된 정보만 계속 머릿속에 심어주거든요. 캠프 속에서도.
캠프에서도 계속 한 가지 정보만 본인도 시각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는 지금쯤 뭔가 전략을 아주 정교하게 다시 짜야 될 제가 보기엔 시점.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2위를 누가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2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지금은 누가 잘하나에 달려 있다고 지금 봐요. 충청권에서 안희정 지사가 좀 높았던 것은 뭐 많이 올랐네 하지만 실제로 투표수 총 투표수 합이거든요. 호남권이 36만 명이 참여했고요. 충청권이 13만 명입니다. 크게 인원이 작아요. 그래서 전체 누적 개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낮은 겁니다. 근데 수도권이 절반이거든요. 수도권이 남아 있어요. 수도권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좀 더 강하다고 자신하는데 그 맞아요. 안희정 후보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지사나 이재명 시장 쪽에 뭐 제가 다 아는 후배들도 많고 동료들도 많아서 제가 초창기에 제가 이런 조언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체제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보완제가 되는 전략을 써야 나는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뒤에 훗날 자산도 많이 남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대체제 역할을 하겠다. 내가 이번에 꼭 이기려고 사생결단식으로 덤비는 순간 훗날을 기약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패배 전략을 잘 써야 된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양쪽 다 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누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지려고 나갑니까?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덜 다칩니다. 당선이 되든 당선이 안 되든 그 표가 이제 그 다음 후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표를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의 향후의 정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년 전에도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몰라가지고 지금 후회하는 분이 김어준 교통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더구만. 김두관 전 지사 후회스럽다고. 남은 게 없대요. 경선 끝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확 한쪽으로 쏠려갈 때 제가 좀 땡겨야 되는데 할 말이 없네. 그게 안 돼요, 잘. 근데 혼자 쭉 선거를 치면 어쩌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챙겨서 한 방향으로 생각을 몰아가거든요. 객관적으로 서기 힘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경선 때 기적을 일으키고 노풍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후보 구도가 좋았어요. 이인재라는 저 사람은 아니지. 노무현 후보가 당시 이인재를 상대로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근데 표차가 3%밖에 안 났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6% 났습니다. 6% 났네. 예. 6% 났어. 그 김대중 이후에 호남에서 50%를 넘긴 이 야권 후보는 아무도 없어요. 처음으로 넘은 거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제 안철수 60대 60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기 국회의장도 계시네. 부끄러운 기록이죠. 3.4%. 부끄러운 기록 이해찬. 정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죠 이때가. 필리버스트 모두가 다 환호하고 박수 칠 때. 예. 요즘 연락이 갑자기 왔다면서요.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정 의원 파파이스 재밌대. 그래서 나오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기도 힘들지만 기다리기가 더 힘들어요. 이 층에서 듣고 있는데 우리 정청래 의원이 그 무슨 예언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걸 예언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때 굉장히 뭐랄까요 국민들한테 기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때 시원하고 진행도 잘하셨고 주목받고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되신다고 하다가 정세균 문제가 나타나가지고 이석현 부의장님이요.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 11시간 39분 했잖아요. 근데 오줌이 안 마려워요. 근데 중간에 자꾸 정 의원 저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괜찮습니다. 얼른 갔다 와. 그래서 혹시 저는 화장실 가면 기록을 안 쳐줄까 봐. 그래서 안 가고 있는데 계속 가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오줌 안 마려웠습니다 그때. 나는 우리 정청래 의원이 화장실을 갔다 오는 선례를 남기면 이제 용기 있는 분이 그렇게 하면은 선례를 남기면 다른 의원들도 이제 발언 중에 화장실 갈 수 있게 되리라 해서 선례를 남기려고 자꾸 구원하는데 안 마렵다 이거든. 그때 내가 서운했어요.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거를 깬 사람이 우리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발언 중에 화장실 깬 사람이 안민석 의원. 그건 필리버스터 쳐주면 안 돼. 근데 안 가야 돼.
안민석 의원은 그 올라와가지고 30분도 안 됐는데 의장님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뭐 그래도 뭐 3시간이라도 하고서 그래서 내가 오히려 머뭇거리다가 그럼 빨리 갔다 오세요. 옆에 그래서 1분 내에 갔다 오라 했더니 30초 만에 왔어요. 야 가자 오자 기록을 남기려고 우리 헌정사의 처음이라는 기록을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 조원진 의원이었던가요? 예. 옆에서 항의하니까 퇴장시켜야 알겠냐고 막 조원진. 예, 화를 내신 장면, 이거 굉장히 인기 좋으셨죠? 지금은 다 잊혀졌어요. 얼마 안 됐는데 다 잊혀졌어요. 예. 아쉬워요. 아쉬워요. 얼마나 아쉬웠는지 이 영상을 올리셨어요. 트위터에 잠깐 먼저 보세요. 나는 그래도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통령 대김에서 한 젊은 청년을 죽여야 합니까? 도범했으면 같이 죄를 지면 같이 죄를 짓는 거고 죄가 없으면 같이 죄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는 무죄고 하나는 모든 죄 있는 죄 없는 죄 만들어갖고 혼딱 세워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혼딱 뒤집어 쓰고 나 죽게 됐다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오히려 나를 위로하면서 엄마 세상 사람이 나를 도둑놈이라고 다 해도 세상 사람이 나를 다 그거라고 해도 사기꾼이라고 해도 나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고.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지 않겠느냐고. 그거 나 우려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있었겠어요. 어려고 힘없는 사람은 죽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이 영상이 원래 총 6분짜리인데 저희가 1분으로 편집했는데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영상이에요. 그때 당시. 이 영상의 촬영자 누가 가서 이 사람 인터뷰해왔냐가 그때 밝혀지지 않았었거든요. 그거를 10년이 지나서 본인이라고. 어제 제가 어제 자수했어요. 김경준 씨가 출소한 날이잖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제가 옛날 그 동영상 6분짜리로 편집했던 그 당시에 이게 아마 한 200만 조회수는 됐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다 퍼날라서 다 합하면. 근데 이걸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어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렸어요. 10년이 지나가지고 김경준 씨가 얼마나 억울한 사람인가. MB하고 통업했는데 MB가 실소유주로 늘 알고 있는데 이 자기는 아무런 혐의가 없고 이 김경준이만 징역을 8년 살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미국에서 3년 반을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실상 14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그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요즘에 지금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새로 모르는 20대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죠. 이걸 한번 우리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공유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올렸고 이제 그 내가 그 했다는 것도 밝혀놨어요. 그 BBK 동영상은 제가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익지구대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 지역구잖아요, 마플.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저였다는 사실도 10년 만에 밝힙니다. 이런 분들은 다 숨고 뭣도 모르고 정봉주이 나와가지고 감옥 간 거예요. 정봉주 봉도사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의원 좀 가만히 있어봐. 오늘은 내가 초대 손님이니까 나도 좀 자랑 좀 하고.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 이제 김경준 씨가 왔는데 구속이 돼버리니까 이어서 이제 그 어머님이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들어왔는데 서류를 들고 아마 그 이면 계약서를 들고 오셨을 겁니다. 중요한 서류를 들고 왔었는데 일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야 정치인들을 일체 안 만나셨거든. 정치인들을 안 만나고 그냥 자기 변호사만 만나던 때인데 어렵게 만날 수가 인터뷰할 수가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이제 LA의 그 따님이 에리카 김이 이제 내가 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때 전화해가지고 그냥 아는 사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전화해가지고 어머님께 내 얘기를 좀 해주시라. 그래서 내가 어머님을 극비리에 좀 인터뷰할 수 있게 해주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만나서 하는데 이걸 이제 찍는 목적이 그때 이 억울한 일을 세상 사람에게 알립시다. 동영상 찍어서
그래서 이제 허락받고 이 한쪽에서 찍고 나는 얼굴을 숨기고 뒤에만큼 이만큼 물러나 앉아 있고. 비겁한 성격이십니까? 비겁한.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영상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 밝혀야 돼요. MB 죄상을 이제 새 정부에서는 밝혀야 할 것 같아요. 정봉주 의원도 뭐 이거 얘기해가지고 박근혜 씨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박근혜 씨는 괜찮고 정봉주 의원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때 같이 얘기했던 박영선 의원도 있는데 다 빠졌고 오로지 정봉주 의원 하나만 징역 갔어요. 징역 갔죠. 근데 저 정봉주 의원도 사실은 징역 안 갈 수 있었는데 아니 다른 의원들은 출두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정봉주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냥 걸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간 거야. 그 성격 탓이야 이것도. 네? 그리고 걸어 들어가가지고 잘못했다고 장을 봐달라고. 그때 MB가 조사받아야 한다는 게 특검을 했었어요. 근데 꼬리곰탕 특검이었습니다. 그 삼천각에서 대통령 MB가 당선되고 나서 인수위 시절인데 특검이 MB를 불러서 꼬리곰탕을 같이 먹고 그걸 조사 다 했다고 혐의 없음 결정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정부가 들었으면 이제 다시 조사해서 MB 이 죄를 물어야 되는 그런 경우. 자, 그러면 이 얘기 하시러 나오신 거예요? 제가 이 코너는 제가 진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김종인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인 전 대표는 나는 그 대통령을 출마 선언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후보 등록은 안 하리라. 만일 등록을 한다 해도 4월 30일 이전에 사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민주당으로 오는데 역할을 하셨잖아요. 내가 좀 이제 거들어줬었어요. 그냥 한번 가서 미리 만나봤더니 마음이 있어 보입니다. 가서 매듭을 치시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구기동 자택에 가서 매듭을 쳤었는데 우리 김종인 대표께서는 자기 물건은 없이 남의 물건 가지고 장사하는 상인 같더라니까. 괜히 자기는 측근 세력도 없고 지지자도 없고 그런데 이 파저파 만나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정치를. 그래서 좀 그렇게 그리고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건 예언입니다. 이것도 나도 나중에 적어 놓으십시오. 출마를 안 할 거라고 보는 거는 원래 이제 김종인 대표가 평생 나무 등에 업혀서 정치를 했거든요. 오직은 비례대표만 5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지 본인이 스스로 선언 정치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마했다 선언을 해놓으면 혹시 뭔 세력들이 이렇게 해서 들춰업으면 나오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자기 스스로 일어서서 나오진 않을 거다. 한겨레하고 인터뷰하면서도 그런 표현을 본인이 직접 했어요. 자기는 능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수동적인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 예. 그리고 이제 들쳐 업어주는 걸 기대하는 거 아닐까. 근데 들쳐 업어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면 최명길 의원 탈당 이후에 추가 탈당이 있습니까? 그 신문에 거론되던 의원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좀 대화들을 해봤는데 걱정되는 분들 탈당할 분 없어요. 최명길 의원은 왜 굳이 이 시점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안 될 게 뻔한데 탈당을 했을까요? 그는 최명길 의원을 불러서 물어봐야죠. 나는 그건 모르겠고. 근데 아까 돼 있잖아요, 위에서. 다만 이제 그 대전에서 그때 경선을 했다가 경선에 졌었습니다. 최명길 후보가. 그런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또 경선에 졌는데 송파에 공천을 받은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복이 많고 어떻게 보면 좀 덕을 봤다고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었죠. 송파을 거기는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이 무공천했던데요. 그때 그래서 무공천으로 공천을 못 받은 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 그때 왜 옥새 들고 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5명을 도장을 못 찍었잖아요. 그 5명 중에 한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예요. 네, 옥새 들고 나르샤. 그 영도다리 옆에서 멋지게 사진 찍고. 그래. 그러면서 지지율 끝짝으로 떨어진. 본인도 함께 사라진. 예. 그때 유영하 변호사가 3번 공천 받아서 3번 낙선했거든요. 4번째 공천을 드디어 받았는데 옥새를 들고 날라가지고 공주일풍 떠버린 거예요. 예. 혹시 비문연대의 가능성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역할을 해서 안철수 후보의 1대1 가능성이라든가 그건 제가 이미 예언했잖아요. 정치 오래 하셨겠어요. 그거는 비문연대가 성공해서 뭐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난 그건 이제 이쪽 예언에 동감을 하고 그런 가능성은 없고요. 우선 그 안철수 뭐 차강론 나 혼자 설 수 있다 뭐 하잖아요. 그거는
혼자서도 이길 수 있다고는 일종의 자기 최면 같은 거죠. 근데 그 최면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본인만 걸려가지고 지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후보들이 하나로 이렇게 비문연대를 할 가능성은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그건 주셔야죠. 뭐냐면 다 연대를 해도 현재 그 문재인 후보를 이길 만한 그런 가능성이 없고, 또 하나는 국민의당은 저쪽하고는 같이 연대 못합니다. 바른정당하고 그 자유한국당은 연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국민의당은 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설령 있더라도 그 호남권에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 지지자들은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그럼 다음 총선 때 낙선을 각오해야 돼요. 다음 총선 때 폭망하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연대를 하면 우리하고 해야지 저쪽에 보수정당 쪽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비문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됐잖아요. 그리고 이 탄핵 인용 5시간 후에 왜 선체 인양 발표를 했을까? 박근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 인양을 못한 거고, 그것은 선체 인양을 못했다는 것은 진실이 떠오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새 정부 들어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제를 도입을 해서 완벽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는데 새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세월호 대책위 분한테 제가 제안을 했어요. 후보가 결정이 되면 5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서 세월호 특검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할 거냐 말 거냐를 공개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조언을 해드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공개 서한이 오면 문재인 대표하고 좀 친하세요? 그걸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내 생각이라고 말하면은 잘 받아줄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 생각이라면 좀 일단 경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한 것은 비밀로 하시고 예. 두 분 만남이 참 재미없네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오래 정치를 하신 분으로서 안희정,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시점에서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너무 요새 그 당내 경선이 좀 너무 뜨거워져 있어요. 과열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좀 정책적인 거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야 또 다음에 또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라 너무 실망한 표정인데요. 네.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제 나무당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그 요즘 참 나는 이런 대선을 처음 봤어요. 과거에 대선을 몇 번 봤지만 어떻게 각 당 후보들이 뭐 내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재인을 이기겠습니다 전부 이런 공약으로 공약이 통일돼 버렸어요.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뭐 국론 통일했다더니 이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공약 통일을 시켜버렸어요. 대단해서. 자, 이제 그만하시고 두 분요. 인사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화가 있어요. 네. 리버로드. 화려한 액션 대신이네. 대신. 화려한 액션이라고 그러지 않았더니 거대한 자연을 담고 유명한 배우, 이것도 대신이네. 유명한 배우 대신 어린 두 형제가 나옵니다. 담백, 담담, 애절. 두 형제의 사막 로드무비인데 베를린 영화제 제너레이션 부문 경쟁자이고 홍콩 국제영화제 시그니스상 수상, 도쿄 국제영화제 본성 경쟁자. 3월 30일 날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예고편인가? 보고 싶은데 볼 곳이 없고 보여주고 파도 보여줄 곳이 없었던 타이적 희귀 영화들, 이제는 벙커원에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영화사 시네마달과 블랙리스트 언론사 딴지 벙커원의 역사적 콜라보레이션 시네마 벙커원,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거짓말처럼 개관합니다. 4월 1일 세월호의 생존자,
그에게 듣는 3년간의 시간. 승선. 3명의 형제자매가 들려주는 그날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 세월호 의인, 민간잠수사 고 김관호, 잠수사. 4월 15일, 세월호 오적들의 끝없는 거짓말 퍼레이드. 세월 오적. 거리에 선 배우들이 무대가 아닌 세상을 향해 말을 걸다. 걸음을 멈추고. 안전한 사회를 바라며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만들기 위한 기억의 손길. 네, 이건 벙커에서 하는 영화고요. 이거 영화 리버로드는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 광고였습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이것대로 따르고. 자, 다시 끝마무리를 하면 영화의 환경을 담은 형제 로드무비다. 3월 30일 날 개봉한다고 합니다. 예, 다음은 비대에 사과가 그려져 있는 애플 비대. 3년간 수리비가 공짜인 애플 비대에서 새봄맞이 고객 감사 이벤트를 한답니다. 시중가 기준 64,000원 상당의 애플 청소팩을 사은품으로 드린다는데요. 4월 한 달간 오로지 딴지마켓에서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별 행사입니다.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제주 보낭칠, 분노로 밤을 지새는 분들, 지치는 분들, 보낭칠 이노큐로 늘 편안한 밤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제주 보낭칠을 드시면 잠이 잘 온다는 제품인 거죠. 네. 재구매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제주 보낭칠. 원래 오늘 몽구가 오랜만에 오기로 했어요. 미수습 유해 나오고 등등 하면서 또 내려왔어요. 유해가 나온 건 아니고 추정 그렇죠. 유해가 나왔는데 아니었던 거죠. 물론 그때는 동물인지 모르고 내려갔죠. 예. 모르고 내려갔고 어떻게 지냈는지 몽구는 사실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유가족들이나 미수습자 가족들하고 굉장히 친해요. 가까워요. 그래서 보통 언론들이 인터뷰 마이크를 들여댔을 때 안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즘 정청래 의원이 명함을 새로 팠어요. 대한민국 국민 정청래. 본인이 홍보 대사예요, 본인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국민 정청래입니다. 명함 좀 보여주세요. 오늘 새로 팠어요. 어차피 뭐 직함도 없어요, 사실. 두 가지 이유인데 요즘 제가 사실은 문 대표 진영의 실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 할 거냐, 대선 끝나고 이런 질문이 참 많아요. 공식 직함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 탄핵 국면에 보니까 제일 힘센 사람들이 국민이더라고. 그래서 나는 힘센 국민에게 붙겠다. 그래서 나는 국민 정청래로 남겠다. 그 설명을 안 하는 게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서 명함을 파서 오늘 처음으로 나눠준 분이 있습니다. 예. 반기지 않는 얼굴인데? 그런데 걔들도 좀 어른들은 생각을 하나 봐. 이렇게 우리가 선거 때 명함 주면 안 받는 어른들 많잖아요. 근데 애들은 잘 받아요. 초딩 학생들, 중딩 이런 애들.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죠. 어떻게 의외네. 또 넘겨요? 네. 아주 잘 받더라고요. 의원님 시간이 참 많은가 봐요. 자, 이건 뭡니까? 박근혜 씨께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을 321호 법정입니다. 네. 법원, 서울지방법원 서관 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검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는데, 여기는 저도 많이 가봤고, 김총수도 뭐 잘 알죠? 법원은 쭉 알죠, 제가. 근데 오늘 한겨레가 단독을 하나 했어요. 또요? 이거 관련해서 뭐 오늘 하나만 했어. 네, 설명해 주세요. 박근혜 쪽에서 자기는 포토라인에 안 서게 해달라. 네.
지하에서 바로 321호 조사실로 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없겠니?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차후를 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주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당, 자유한국당 후보가 딱 되는 순간 있잖아요. 그 후보는 욕심이 나서 뛸 수밖에 없는데, 다만 15% 10% 미만으로 가면 보전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이 되겠지만, 개인 돈 안 쓰고 그냥 당에 또 나오거든요. 국가 보조금이. 그래서 그냥 그 적은 돈 가지고 그냥 완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문 단일화 없다. 최소한 홍준표와 유승민 단일화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높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홍준표 현재 후보는 느글느글한 사람이거든요. 홍준표는 유승민을 필요하면 땡길 수 있지만, 유승민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홍준표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갈 사람이거든요. 이 둘이 맞추기 쉽지 않다. 여하간 이 둘의 단일화도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면 오히려 획 돌아서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유승민 후보 쪽 바른정당 쪽에서 원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건 바른정당의 생각이고,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을 받을 때 안철수 후보 쪽은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 받아서 얻는 만큼 호남에서 빠질 테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 쉽지 않다, 제가 보기엔. 제가 계속 예언이 적중하는 이유는 이번 국면처럼 여론조사가 정확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여론조사대로 거의 다 흡사하게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0에서 65가 항상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성적인 사람들이 또 투표에 응하기 때문에 울산, 부울경, 영남과 수도권을 거치면서 60% 이상은 넘어서 넉넉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2, 3위 후보, 2위를 누가 하느냐가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만약에 캠프나 본인이 지금 이제 대선 선거폭을 맞은 상태로 미쳐요. 아무리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소의 사람들도 왜 이해찬 총리 항상 말하셨습니까? 선거 기간만 되면 맛이 간다고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적밖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했죠. 그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할 말이 국민한테.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될 것인가? 100% 구속된다. 아니, 의원님이 한 거 없어요. 그냥 말을 한 거예요. 100% 구속된다. 그 이유를 제가 빠른 속도로 말씀드리겠다. 31일 새벽 몇 시에 구속됩니까? 새벽 4시경에 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럼 이재용 부회장보다 이른 시간인데요. 네,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명백하게 다 나와 있고요. 구속되는 이유는 이재용은 433억으로 영장 청구가 돼 있는데 그것만 깎았어요. 298억.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받은 돈만 했어요. 그래서 미르케이지단 204억, 동계 영재스포츠센터 16억, 그리고 비덱스포츠 78억. 앞에 두 개는 제3자 뇌물죄, 그리고 뒤에 거는 뇌물죄 이렇게 했는데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미 구속됐잖아요. 그 영장하고 똑같아요. 쌍둥이에요. 그래서 뇌물 공여 이건 이재용, 뇌물 수수 이건 박근혜. 이것만 바꿨어요. 그래서 이건 헌재의 지혜로운 교통정리와 똑같이 검찰이 이번에는 현명했다. 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걸 다 뺐어요. 그래서 이재용을 구속했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된다. 박근혜 쪽에서는 그 돈 중에 내 주머니에 꽂힌 돈이 한 푼이라도 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총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죠. 통장에 꽂는 바보가 어딨냐. 그거를 검찰 앞에서 방어 논리로 말을 했다는 게 나는 고마워요. 또 안종범, 김종 등 종범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등 공범 구속됐잖아요. 주범을 구속시키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 이유에 나와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뭐가 있냐? 삼성동에 있는데 삼성동에 있으면서 자꾸 전화하잖아요. 말 맞추고. 그래서 이후에 증거인멸의 과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런 예언이 빗나간다, 그러면 이정현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근데 이정현 의원은 요새 어디 왜 있어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일설에 들으면 뭐 정확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이정현 의원 사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 건물주가 나가라, 간판 떼어라. 그래서 간판을 떼었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왔을 법한데, 그렇잖아요?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오래됐고, 그렇게 제일 앞줄에서 뛰었는데, 안 나타나는 건 좀 의아해요, 저도. 청와대에 제가 한번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야당 간사들 한번 초청한 적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그때 이정현 그때 당시 정무수석이었나 이렇게 배석을 했는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태도가. 무슨 말만 하면 아유 그게 저기 뭐 이런데 이 양반의 멘탈이 왜 이러지? 굉장히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성격이라서 안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박근혜 구속 관련해서 이제 신문쟁이의 고민은 뭐냐면 말씀대로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6시 뭐 이럴 때 영장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독자들이 받아보는 신문에 우리는 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결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것을 믿고 제 멘트를 그냥 인용해서 다 쓰세요. 정청래, 박근혜 100% 구속된다. 주소 이렇게 그렇게 그냥 편집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틀리면 전량 폐기하세요. 자, 이거는 지금 뭐 제가 무슨 뭐 말만 하면 지금 다 맞고 있어요. 놀라운 예지력. 뭐 작두탄 정청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시대에 뭐 참 역술부터 아니 왜 지금 신문들이 이렇게 난리 나냐고. 이거 보세요. 댓글 아무것도 없잖아요. 댓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실시간 내가 모니터하기 때문에 댓글이 달리기 전에 캡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빠른 속도로. 문재인 대 안철수 1대1 구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거는 1000%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연대해서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단일화를. 근데 편향된 정보만 계속 머릿속에 심어주거든요. 캠프 속에서도. 캠프에서도 계속 한 가지 정보만. 본인도 시각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안희정, 이재명 두 후보는 지금쯤 뭔가 전략을 아주 정교하게 다시 짜야 될 제가 보기엔 시점.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2위를 누가 하느냐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2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떻게. 지금은 누가 잘하나에 달려 있다고 지금 봐요. 충청권에서 안희정 지사가 좀 높았던 것은 뭐 많이 올랐네 하지만 실제로 총 투표수 합이거든요. 호남권이 36만 명이 참여했고요. 충청권이 13만 명입니다. 크게 인원이 작아요. 그래서 전체 누적 개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퍼센티지가 낮은 겁니다. 근데 수도권이 절반이거든요. 수도권이 남아있어요. 수도권에서 이제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좀 더 강하다고 자신하는데 그 맞아요. 안희정 후보에 비해서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안 지사나 이재명 시장 쪽에 뭐 제가 다 아는 후배들도 많고 동료들도 많아서 제가 초창기에 제가 이런 조언을 했었습니다. 문재인 대체제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보완제가 되는 전략을 써야 나는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뒤에 훗날 자산도 많이 남고 그러는데 지나치게 대체제 역할을 하겠다. 내가 이번에 꼭 이기려고 사생결단식으로 덤비는 순간 훗날을 기약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패배 전략을 잘 써야 된다. 제가 이렇게 조언을 양쪽 다 그거 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죠. 누가 힘들죠. 지려고 나갑니까? 넘어질 때 잘 넘어져야 덜 다칩니다. 당선이 되든 당선이 안 되든 그 표가 이제 그 다음 후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 표를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자기의 향후의 정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5년 전에도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몰라가지고 지금 후회하는 분이 김어준 교통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더구만. 김두관 전 지사 후회스럽다고. 남은 게 없대요. 경선 끝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분이 확 한쪽으로 쏠려갈 때 제가 좀 땡겨야 되는데 할 말이 없네. 그게 안 돼요, 잘. 근데 혼자 쭉 선거를 치면 어쩌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많은 기대를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챙겨서 한 방향으로 생각을 몰아가거든요. 객관적으로 서기 힘들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경선 때